여기서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서서 4월에 이제 발사대 2기가 먼저 들어갔고요. 지금 넉 달 만에 이제 추가 배치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당초 외관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 나머지 발사대들이 오산에서 출발을 했다고요. 네,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화면을 봐야 그 나오는 오산에서 나오는 차들이 정말 발사된지 그걸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릴 텐데 어쨌든 발표는 오산에서 나왔다. 그동안 사실은 외관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미군 생각에 오산이 좀 더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오산 같은 경우는 작전 기지예요. 외관 같은 경우는 물류 기지이기 때문에 물류 기지에 이러한 것들을 배치해 놓기에는 뭐 경비 병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남김천을 지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곧 사드 이제 나머지 발사대들이 성주 기지에 도착을 하게 될 텐데 외관상으로 봤을 때 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화면을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남김천 IC 같은 경우는 그 바로 이제 성주 직전 그 인터체인지예요. 왜냐하면 그 김천에서부터 한 칸 더 남쪽이 성주이기 때문에 남김천 IC에 왔다 그러면 이제 성주에 다다랐다라는 말이 될 거고 아마도 지금 이제 미군 측에서 지금 그 소성리 그 골프장 입구가 완전히 정리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화면이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저 정도 같으면은 지금 충분히 사드 그 장비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제 큰 그 덤프트럭 같은 게 지나갔는데 사드 발사 차량이나 여러 가지 그 서비스 차량들이 다 저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남김천 IC나 성주 IC 같은 그 진입하는 그 인터체인지로 보이네요. 저기에 차선 하나를 완전히 지금 그 경비 경찰들이 전경들이 지금 막고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남김천 IC에서 경찰 병력들이 전면 통제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통과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남김천 IC를 통과하는 게 만약에 발사대라고 한다면 또 외관에서도 일부 장비들이 또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가로 반입되는 장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일단 그 지난 4월 26일 날 발사대 2대와 그리고 그 발사대 2대를 가지고 사격 통제를 할 수 있는 그 레이더라든지 이런 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동안 안정적인 전원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기, 그 제너레이터 차량이 또 들어가서 그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레이더를 작동을 시키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발전기가 사드 레이더의 한 개 포대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일단 레이더가 있어야 돼요. 눈이니까 그 레이더가 있어야 되고 그 펀치가 있어야 되죠. 펀치는 바로 미사일 발사대입니다. 발사대가 이제 한 세트 풀 세트가 6대인데 지금은 2대만 들어가 있고 오늘 4대가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 2대 있고 그리고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발전기가 있어야 되고 또 전원을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원을 공급해주는 전원 공급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또 레이더나 이런 것들이 너무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냉각 차량이 또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풀 세트인데 지금 나머지 차량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서 발사대 2개를 이제 작전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발사대 4개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산에서 가는 차들은 그 발사대와 이 발사대 차량들이 저건 아닙니다. 발사대 차량들이 그 지나가다가 혹시 연료가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일반 주유소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연료 공급 차량이 따라갈 거예요. 미군은 반드시 그럽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또 차가 고장이 나서 뭐 우리말로 퍼진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에서 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대형 레카차를 불러야 되죠.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레카 차량 그 군한 차량이 또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도 한 7대에서 8대 정도의 오산에서 가는 차량은 그렇게 될 거고 외관 같은 경우는 아마도 지금 보강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골프장 페어웨이 그리고 그린에 그 잔디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알루미늄 패드를 깔고 발사대가 배치가 돼 있고 이런 식인데 거기에 이제 제대로 된 그 공사 차량들이 들어가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도로를 깔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외관에서 가는 차량들은 그러한 어떤 그 공사에 소요되는 그런 서비스 차량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계시는 장면은 남김천 IC 부근인데요. 오산에서 출발한 발사대 4기가 이곳을 통과해서 이제 성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1시간 정도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 1시간 정도 안에는 성주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남김천 IC에서 성주 소성리 그 롯데 골프장까지는 뭐 크게 멀지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1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차량이 워낙 세행을 하고 혹시나 뭐 어떤 그
반대 시위하시는 분들이 뛰어들든지 뭐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서행을 할 것이라고 보니까 1시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승용차로 달리면 불과 뭐 한 20-30분이면 다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오늘 들어가는 장비들을 모두 모아놓으면 최종적으로 뭐 운용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임시 배치와는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오늘 하는 게 임시 배치죠. 예. 임시 배치인데 제도적으로 임시 배치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모든 작전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임시 배치라는 거는 물릴 수 있다. 즉 철수를 시킬 수 있다.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고, 영구 배치는 이제 불가역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도 사실은 그 작전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영구히 작전하는 데는 문제가 있죠. 사드라는 것 자체가, 이 무기 체계 자체가 미군은 사실 전 세계 어디든지 가서 막 전쟁을 하고 전투도 하고 뭐 진압 작전도 하고 그런 군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걸프전 이후에 1990년 걸프전 이후에 걸프전 때 이라크군이 미군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과 그 쿠웨이트를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나라들하고 전쟁을 하려면 탄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예. 해외 파병가 있는 부대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패트리엇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 부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패트리엇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한 20km 정도 되니까 그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주둔 공간을 지킬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미군의 작전이 점점 커집니다. 커지다 보니까 하나의 전쟁하는 어떤 전쟁 전구라고 하는데 그 섹터 전체를 지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한 수백 킬로 범위. 예를 들어서 지휘소는 여기에 있는데 단위 부대들, 대대들, 각각의 대대들이 뭐 100km 전진하고 어떤 대대는 200km 전진하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모든 것들을 탄도미사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이제 미군은 생각을 해서 사드란 걸 만들었습니다. 사정거리 200km거든요. 그래서 사드는 전 세계 어디든지 72시간 내에 미군이 필요하면 다 배치를 해서 바로 작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72시간 내에 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즉 우리 한반도에도 미군이 72시간 내에 들어와서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야전이든지 뭐 논바닥이든지 아니면 밀림이든지 나무만 쳐버리면은 다 어디서든지 72시간 내에 작전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것이 사드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뭐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면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는데 다만 이것들을 어차피 성주 그 롯데 골프장 지역에 영구히 배치를 하려면 지금 그 골프장 상황, 그 페어웨이 그 잔디밭 상황에서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콘크리트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해놓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거죠. 네. 지금 뭐 이 시각 오전에 오산 기지에서 출발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가 성주 사드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네, 중부 내륙 고속도로 남김천 IC입니다. 네, 사드 발사대가 지금 남김천 IC 인근에 도착을 했다고요? 네, 오늘 오전 0시 반쯤 오산 미군기지를 출발한 사드 발사대는 현재 경북 김천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 고속도로 남김천 IC 바로 앞인 김천 2터널 안에서 대기 중입니다. 경찰이 남김천 IC는 물론 인근 도로까지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성주 사드 기지까지는 20-30분이면 도착합니다. 사드 반대 시위 등 기지 앞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지원 시설을 실은 차들은 1시간 전부터 외관에 있는 미군 부대인 캠프 캐럴에서 대기 중입니다. 발사대가 출발하면 합류해 함께 성주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오늘 사드 기지에 반입되는 장비는 잔여 발사대 4기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사드 사격 통제 레이더와 교전 통제소를 연결하는 전원 공급 장치 등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작전 도로와 발사대 주변을 포장할 콘크리트와 불사키 등의 장비도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남김천 IC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네, 현재 발사대가 남김천 IC 인근에서 대기 중이라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또 신인균 자주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시 배치와 최종 배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미 운용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제 사드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마치고 난 뒤에 최종 배치를 결정을 할 텐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환경 영향 평가에서 주로 평가를 할 것은 이제 사드의 레이더 그리고 그 발전기 뭐 이런 것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자파의 영향을 아마 주로 평가를 할 겁니다. 과거에 그
미군이 괌에 임시 배치를 했다가 다시 영구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 배치를 할 때 영향 평가를 했었고 환경 영향 평가를 했었고 또 영구 배치를 할 때 또 환경 영향 평가를 했습니다.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 인체에 영향이 없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왔고 또 이 사드 레이더를 이제 발사대는 아니고 일본에다가 또 2개를 갖다 놨습니다. 일본 교토에 하나 있고 지금 일본 혼슈 최고 북쪽인 아오모리에 하나 있는데 그 할 때도 또 역시 이제 우리 성주처럼 교토에 있는 시민들이 환경단체들 중심으로 반대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 좀 극심한 반대가 있었고 그 환경단체들이 그러면 정부가 발표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이 환경영향 평가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교토 그 국립대학 그 대학원 연구팀 그 교수들 이제 용역을 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따로 했었어요. 했더니 아무 그 인체에 영향 미치는 영향이 없다. 제가 그걸 이제 텍스트를 쭉 다 읽어보니까 텃새가 그 레이더 지역에 계속 있는다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나 철새 정도만 되어도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즉 레이더파를 계속 맞고 있어도 뭐 하루 이틀 정도 맞아도 인체에는 영향이 없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레이더라는 게 5도 각도로 하늘 위로 쏴요. 그리고 저기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보다 훨씬 높이 있는 산악 지역이고 저기에서 또 다시 5도 각도로 하늘로 쏘기 때문에 사람이 저 레이더파를 맞을 수가 없죠. 그럼 레이더파가 반사가 되거나 이러진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그 기상 레이더 같은 거 보면 구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구름에 또 레이더파 반사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사드 발사대가 보이는데 저게 발사대예요. 지금 이 화면이 오늘 새벽에 출발한 사드 발사대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 차량은 발사대 차량이 맞고요. 지금 이제 검은 천으로 지금 덮어져 있는데 저 천 안에 그 레이더 발사대가 있었고 이건 그 다른 차량 지원 차량입니다. 네, 저희가 그 당시에 2기 먼저 들어갔을 때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린 화면 보면은 발사대의 이 차량 뒤쪽에 길게 원통형으로 미사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이 그렇습니다. 실려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그 원통 위를 지금 그 검은 그 천이 천으로 지금 덮어놓은 거죠. 예, 지금 오늘 새벽에 오산 기지에서 출발한 사드 발사대 차량의 이동 장면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사드를 배치하는데 여러 가지 뭐 사회적 비용도 들고 하는데요. 이 사드가 배치가 됐을 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역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어떤 역할, 또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북한이 화성 12호, 화성 14호 또 뭐 그 이전에도 수많은 미사일 발사 실험하고 또 북극성이라고 하는 또 그 고체 연료 미사일 발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 이렇게 다 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탄도 미사일을 다 합하면 한 1,500발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이란 것은 총알이에요, 총알. 우리가 총알을 뭐 집어 던지면 사람이 죽지 않잖아요. 그걸 총에다가 장전을 해서 격발을 시켜야 날아가죠. 그러면 그 격발기가 바로 그 총이 바로 발사대입니다. 북한에 이제 발사대가 한 200대 정도, 최대 한 200대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북한의 미사일이 순간적으로 한 200발이 최대 날아올 수가 있죠. 그리고 북한이 이제 핵실험해서 핵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느냐? 지금 현재로서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패트리어트 3 미사일이 일부 배치가 돼 있는데 이 패트리어트 3 미사일은 속도가 막 7, 8을 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노동 미사일만 돼도 막 10이 넘고 최근에 보여줬던 북한의 미사일들이 다 막 15 뭐 언저리 되는 그런 속도로 지금 떨어지는 것을 다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패트리어트 막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사드는 막 15 속도까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km 범위까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성주에 배치를 한다면 경기도 남부 지역 그리고 강원도 남부 지역 그리고 이제 경상 남북도 그리고 충청 남북도 그리고 전라북도 이 전역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죠.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어하는 개념의 장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오직 방어입니다. 이 사드 저 미사일이 아까 이제 그 트럭 봤는데 그 트럭 안에다가 트럭 위에 미사일이 8발씩 장전이 돼 있는데 그 미사일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공격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 미사일에는 화약이라고는 단 1g도 없습니다. 뭐냐면 그냥 쇠꼬챙입니다. 쇠꼬챙이. 쇠꼬챙이 쉽게 말하면 쇠꼬챙이에요. 그 쇠꼬챙이를 아주 빠른 속도로 날려보내가지고 또 탄도미사일도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부딪혀서 서로 간에 그냥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쇠꼬챙이를 적에게 날려보내서 뭐 무슨 그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건 공격하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적의 탄도미사일, 오직 탄도미사일, 또 순항미사일도 아니에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입니다. 공격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1,500발 정도의 비축해 놓은 게 있고 한 번에 200발 정도를 쏜다고 한다면 최대. 예. 한 개 포대 지금 6대가 완벽하게 한 개 포대를 이룬다면 48발 정도를 쏜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방어력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 48발 가지고 최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냐 하면은 24발 정도 막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적의 그 미사일이 날아오면 반드시 2발을 하나의 목표에 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실패를 했을 때도 또 대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48발이 있다면 24발을 요격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순차적으로 날아왔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24발이 오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북한이 그러면 미사일 발사대를 200개나 가지고 있는데 200발 다 쏘면 이 24발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그러면 180발 어떡하냐. 전쟁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북한이 200대의 미사일 발사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한미연합군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또 봤다 해도 모른 체 하고 북한에게 그 당신네들 마음대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일중시하고 있을 테니까 하세요 하면은 200발을 쏠 수 있지만 뭐 사실 이번에 북한 핵실험 한 것도 징후를 사전에 다 파악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북한이 갑자기 동굴 속에 있던 미사일 발사대를 뭐 전체적으로 다 끄집어내고 거기다 연료를 주입하고 또 북한은 액체 연료니까 연료를 또 주입해야 됩니다. 이 미사일 세워가지고 그런 것을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보죠. 또 그러한 북한 전역에서 미사일 발사대를 다 장전하고 꺼내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통신을 하고 그 전파를 하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통신 감청도 다 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미사일 쏘려고 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먼저 깨트려야지. 이렇게 해서 아예 동굴에서 나오지 못하는 동굴 입구를 폭격해서 무너뜨려 버린다든지 나와서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고 있는 것들을 그 폭격해서 깨버린다든지 뭐 그런 것들 다 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쏠 수 있는 게 과연 몇 발이냐.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들은 소량일 것이다. 왜? 한미연합군이 워낙 강하니까. 그래서 200발이 한꺼번에 날아올 일은 우리가 열중샷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200발 날아오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왼쪽에 오늘 새벽에 성주에서 주민들과 경찰의 대치 상황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요. 오른쪽은 지금 이 시각 남김천 IC의 상황입니다. 오산에서 출발한 잔여 발사대 4기가 이곳을 통과해서 성주 기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뭐 북한이 쏘는 미사일이 단거리 미사일도 있고 중장거리 미사일도 있는데 사거리와 관계없이 사드가 다 막을 수가 있는 건가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 이 두 가지의 미사일이 북한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핵 미사일로 우리 한국을 공격하는 핵 미사일로 사용될 확률이 제일 높은 게 노동 미사일입니다. 그 스커드와 노동까지는 사드가 잘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사거리는 한 200km 정도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주에서부터 계산을 하면 경기도 남부와 강원도 남부, 그리고 충청 남북도 전역, 그리고 경상북도 전역, 그리고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일부 뭐 이런 식으로는 이제 그 다 막아줄 수가 있고 소량이 날아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레이더는 하나인데 여러 발이 막 동시에 날아오면 하나가 처리를 다 해야 되는데 처리하기가 좀 속도가 버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발, 두 발이 날아오면 다 막을 수 있는데 또 뭐 이게 또 한 5발, 10발 동시에 날아오면 또 놓치는 게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방금 앵커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여러 종류잖아요. 그건 스커드와 노동은 잘 막을 수 있는데 그럼 그 다음 미사일은 뭐냐? 바로 화성 12호 며칠 전에 2,700km 날아가는 거 봤죠? 화성 14호 봤죠? 무수단 미사일이라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들은 막을 수 있는 확률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너무 빨라요. 하늘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중력 가속도의 영향으로 더 점점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고도 한 2,000km 정도까지 올라가 버리면은 1,500km 정도까지 올라가 버리면 마하 15를 넘어버려 떨어질 때. 그러면 마하 15를 넘어버리면 사드 레이더는 마하 15까지만 탐지하기 때문에 안 보여서 못 막습니다. 따라서 사드가 절대 무기는 아닙니다. 이 사드가 놓칠 수 있는 그 무기가 많고요. 다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다량의 탄도미사일이 스커드와 노동이기 때문에 그 스커드와 노동은 사드가 가장 잘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못 막는 미사일이 무수단, 화성 12호,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것도 못 막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사드 배치가 완료된 이후에 북한의 도발이 예상된다면 어떤 식의 도발이 예상이 되십니까? 사드 배치를 1,000명 했을 때 작년 6월 달에 우리 국방부가 사드 성주라고는 하지 않고 이제 사드를
배치하겠다라고 배치하겠다. 공식 발표한 예. 그 다음 날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이라는 걸 쏘았는데 고각 발사라는 걸 했어요. 1,430km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수단 미사일 1,430km까지 올렸다가 내려 꽂으니까 돌입할 때 속도가 막 17 정도를 찍었어요. 예. 그건 사드가 못 막습니다. 예. 바로 북한이 노린 게 그거예요. 우리 한국 국방부가 사드를 배치하겠다 하니까 그 다음 날 이건 어떻게 할까? 못 막지 않느냐라는 걸 예.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드의 한개 포대를 완벽하게 이제 세팅하는 그런 날이 되는데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 사드 한개 포대로 막지 못하는 뭔가 다른 도발을 할 겁니다. 예.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래서 이 사드의 레이더가 탐지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돌입하는 미사일을 보여주든지 또 지난번에 작년에 북한이 아마 기억하실 건데요. 스커드 ER이라고 하는 미사일 4발을 동시에 사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또 그 중에서는 4발 동시 사격하면은 또 사드가 못 막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커집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다량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를 해서 사드가 못 막지 않느냐 이거는 하는 것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아주 높이 올려서 내려 꽂아서 이거 속도가 빠르니까 또 사드가 못 막지 않느냐 이런 걸 보여주든지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다음 카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없죠. 사드 하나로 할 수 그러니까 사드가 할 수 없는 것을 사드 네.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들을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무기 체계를 우리는 가져와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무기 체계를 우리가 마련할 수가 있습니까? 있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국방부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군에 이지스함이라는 그 구축함이 있는 거 아시죠? 예. 네, 이지스 구축함에 SM3라고 하는 미사일을 장착을 해주면 이게 이제 한 500km 상공까지 올라가요. 가속도가 붙기 전에 때려버립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이 SM3를 우리 이지스함이 한 척에 1조 2천억 원인데 이 세 척이 있는데 여기다 SM3라는 미사일만 장착해주면 또 이 여객 확률이 한 97% 정도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커드나 노동뿐만 아니고 무수단 미사일 또 화성 12호, 화성 14호 그리고 SLBM까지 이 SM3 미사일은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탐지도 가능한 거. 탐지도 가능하고 여격도 가능합니다. 탐지가 돼야 여격이 되니까. 예. 그래서 탐지, 여격 다 가능합니다. 360도 전방향 여격도 가능하고 사드는 120도 각도만 여격이 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 전 국방부는 그것을 도입할 의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번 국방부는 저는 도입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방부 장관이 송영무 장관이잖아요. 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고 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면서 그가 바로 이지스함을 도입하던 3파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가 도입했고 자기가 참모총장 할 때 진수식을 했던 그 세종대왕함에 완전 작전 능력을 부여를 하려면 이 SM3를 장착을 해주는 것이고 또 이 SM3를 장착을 해줘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드가 못 막는 것들 다 막아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새 국방부는 저는 이 SM3를 도입을 해서 전 국토를 다 방어해줄 그런 어떤 그 의지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한중 관계도 한번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앞으로의 한중 관계? 지금 임시 배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임시 배치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중국의 우리 한국에 대한 압박이 아주 거셀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우리 시청자 여러분 주식 잘 아시는데 어떤 호재가 예상이 되면 그 호재가 스타트가 되기 전에 예상이 될 때 주식 가격이 막 오르죠. 예. 그러다가 정말로 이제 그 호재가 작동이 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도 지금 임시 배치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호재 어떤 그 작전 배치 직전에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압박을 아마 할 예상이 되고 그러나 정상 배치, 환경영향 평가 다 끝나고 정상 배치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중국의 압박이 사실 압박해도 이제 불가역적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상 배치 완료가 되면은 중국의 압박이 수그러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상하는데 지금 이제 임시 배치를 선언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압박을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오산 미군 기지를 출발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는 곧 성주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